자, 계속해서 우리 리플이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 저는 지금 이 횡보를 오히려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보시면 이러실 거예요. 미친 새끼 뭐라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 나아가고자 하는 이 결과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랑 생각이 같으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흐뭇하게 웃고 계시면서 되는 대로 지금 잡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제 생각과 조금 다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그분들을 설득하고자 오늘 또 리플에 대한 이 재밌는 호재, 준비된 호재를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며칠이죠? 23일이잖아요. 자, 오늘 23일 SEC에서 이 알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지금 또 공식적인 발언이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자, SEC의 체어맨 누구예요, 여러분들? 자, 폴 애킨스죠, SEC 위원장. 자, 폴 애킨스가 발표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부 혁신을 통해서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 속도를 끌고 올라가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좋아요. 자, 안에 법률을 개정을 하던 내부를 손을 보던 혁신을 해서 현물 ETF 빠르게 승인 속도를 높이겠다 얘기한 거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빨리 하겠다, 좋아요. 근데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승인으로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검토해서 문제 잡아서 계속해서 연기하겠다라는 스탠스가 아니고요. 얼른 처리해서 현물 ETF 승인시킬게요 라고 지금 여러분 오늘 23일 안 그래도 지금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미국 정부 셧다운 때문에. 요거 연장된 것 때문에 지금 이거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SEC가 발벗고 지금 리플 가격 방어에 나서 준 겁니다. 실제로 9월 17일이었죠.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한번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 SEC에서 실제로 이 현물 ETF 승인 과정에 대해서 전면적인 규제 개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SEC는 위탁 상품과 디지털 자산을 담는 이 ETF용 상장 기준을 어떻게 한다? 완화한다. 그 조건이 뭐냐면 새로 마련한 SEC의 이 1년의 기준을 부합시키면 앞으로는 거래소가 SEC의 별도의 승인이 없이도 상장을 진행시킬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발표가 여러분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상 뭐예요? ETF 만들어, 완화된 조건을 만들어 줄 테니까 어디 마음껏 개발해봐 ETF 상품. 이렇게 풀어준 거죠, 여러분들. 결국엔 이 내부 절차 간소화와 조직의 재정비로 ETF 심사 승인이 이 승인 과정 단축화로서 이전에 암호화폐 우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현물 ETF 승인됐을 때 그 과정과는 전혀 다른 절차를 밟게 된다는 거죠. SEC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현물 ETF 연장되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셧다운 종료되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할게.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XRP에 지금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뭡니까? 결국엔 이 승인 가능성이 이제는 여러분 이걸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언제 될 것이냐? 이젠 시기만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현물 ETF에 가장 가깝게 도달해 있는 종목이 뭐예요? 바로 우리 리플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ETF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기관 자금의 유입? 좋죠. 이것도 직접적인 건데 결정적인 건 여러분, 이 XRP 리플이라는 자산의 신뢰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ETF의 가능 여부였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동안 가로막고 있었던 이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더 이상 SEC도 리플을 거절할 이유가 없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미국 정부의 이 기조에 따라서 SEC가 기존에 강조하던 이 승인 요건조차 문턱을 많이 낮췄다는 거죠. 고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재 이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계속 들고 가냐 마냐, 파냐 마냐 이런 걸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특히 팔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같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현물 ETF는 이제 저기 손에 잡히지 않는 유니콘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닿으려도 닿을 수 없는 그 TV 속 그 여자 그 아이돌 누구야? 장원영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제. 분명 지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어제도 그렇고 리플에 대한 이 호재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격은 왜 계속 떨어질까요?
자, 이 문제는 거시경제적 원인에 기반해서 발단을 한 거고, 자, 근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 거래소 물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개인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 XRP, 자, 시장에서 팔든 사든 내놓았던 시장 물건을 다시 지갑으로 걷어들이고 있다는 상황인 겁니다. 이건 뭘 뜻해요? 자, 상승에 기대한다. 상승에 베팅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상승 베팅의 기조는 뭐예요? 이 현물 ETF로서 여러분 시작이 되는 거고, 자, 가격이 왜 떨어져요, 여러분들? 지금 이 거시경제적 상황이 여러분들 정리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첫 번째 문제. 자, 무역 분쟁. 그리고 자, 세계 정상회담, 자, 아시아 태평양 에이펙 회담이 남아 있죠. 자,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각국 정상들이. 요게 막 끝나고 나야 자본들이 어디로 갈지 방향을 결정을 한다고요. 자, 그리고 이 방향에서 비중이 높아지면 좋겠지만 어쨌든 자,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한 70%가 암호화폐 쪽으로 돈을 넣겠대. 근데 이 방향이 암호화폐 쪽보다는 다른 자산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겠대. 그래도 40%가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자, 어쨌든 지금 요만큼의 유동성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횡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자, 어디로 베팅할지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여러분, 자, 금값이 천정부지를 뛰면서 계속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뭘 뜻하는 걸까요? 자, 증시,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그리고 뭐 세계 부동산, 그리고 뭐 유가 등등. 자, 이쪽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분산될 수 있었던 자금들이 자, 금으로 몰렸던 이유. 결국엔 이 불확실성. 자, 이거 하나 때문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금에 들어갔던 돈들이 지금 이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슬슬 자본들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방향을.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또 다시 한번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11월 1일까지는 여러분들, 자, 우리 리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어떤 결정도 이전에는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 더 내려갈 일은 없어요.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그 시기적으로 여러분들과 스케줄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미국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어제 정보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동안 연준이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이 연준의 자금 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앙은행 자산들 그리고 전통 은행들만 접근할 수 있게끔 규제가 묶여 있었었죠. 자, 그런데 암호화폐도 이제 앞으로 연준의 자금의 일부를 이쪽으로 유동성을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 이 사람 누구죠? 자, 연준의 이사죠. 크리스토퍼 웰로인데 자, 미국 시간 21일 날 자, 연준 발표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자,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게 되었다. 자, 특히 이 부분. 자, 이 페이먼츠. 자, 여러분 뭐죠? 지불 수단이죠. 특히 지불. 그리고 이 송금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연준의 방향도 이제 전환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건 자, 그동안 우리 암호화폐는 이 기관들의 투자에 의해서 자, 대규모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 형태를 통해 몸집을 키워왔었습니다. 자, 물론 개인의 또 엄청난 또 이 투자 파워도 무시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뭐가 부각되고 있냐면 자, 정부의 참여입니다. 자, 정부의 어떤 참여? 자, ETF는 자, 여러분 이건 투자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번 정부의 참여는 XRP 자체에 대한 소비, 즉 유동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참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준에서 자, 해마다 각 정부 부처에 내려주는 비용들을 그전에는 자, 쉽게 말해서 자, 달러로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 칠게요. 자, 그런데 이제는 암호화폐를 이용을 해서 자, 이 전통 금융이 가져가는 이 시간 그리고 비용, 수수료 자, 이런 것들을 모두 암호화폐로 세이브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연준뿐만 아니라 재무부도 함께 지금 동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다는 건 여러분들 정부가 주도하에 XRP의 유동성을 가지고 간다. 자, 여러분 정부를 상대로 기관과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합니다. 자, 정부가 앞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지불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기관과 기업들도 이 지불 수단으로서 자,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XRP가 있고 더 나아가서 리플의 이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 XRP를 유동성을 키우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이 마당에 아래 USD의 이 확장성도 같이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요. 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은 자, 1대1, 자, 달러 대응, 자, 이것까지만 허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래 USD는 예외죠. 미국의 채권까지도 이 달러와 함께 매입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요. 뭘 밀까요? 자, 테더 밀 거예요? 서클 밀 거예요? 뭐 서클 미국 거니까 뭐 같이 일부 비중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무조건 아래 USD를 이용했을 때 미국 정부에서는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결국엔 미국 정부 주도하에 리플의 유동성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 유동성을 증가하는 과정 중에서 이 ETF는 이제는 필수 불가결한 상품이 된다. 자, 정부 입장에서 이 ETF를 빨리 승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보도를 내고 있는 거고, 분명한 건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리플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리플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깨부수고 있는 그런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흐름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조금만 정리가 되신다면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이 팔려는 생각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딱 11월 1일까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에 대한 이 판단을 보류해 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매일 영상으로 정리해서 또 여러분들께 리플 속보 전달을 드리고 있지만, 자, 더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저희 소통방 신청을 해주시면 빠르게, 영상보다도 빠르게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뉴스 링크만 딱 따서 올려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코멘트 나누면서 직접 소통하는 창으로서 여러분들께 저희 소통방에 또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3일자 돈만의 리플 영상, 자, 여기까지 내용 준비했고요. 처음 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자, 고정 댓글에 링크 확인하셔서 들어오셔서 저하고 저희 소통방 멤버분들하고 리플에 대한 또 심도 있는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이 투자 심리도 함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드린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내일 비슷한 시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